네, 이제 저희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니어 트렌드 이범희 최학기 대표님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배우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어색한데 그래도 귀한 시간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는 거. 근데 특히 이제 비즈니스 마케팅 이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딴지일보의 주인 강사입니다. 저거죠. 웬만한 거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제가 제일 빠삭합니다. 왜냐하면 닐슨부터 해서 10개 기업에서 실제로 시니어 마케팅 책도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이론은 많이 알고 현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팀에서 유튜브 PD도 4년을 했고 뭐 이런 잡기술 같은 게 많습니다. 맨발 걷기도 3년을 했고 뭐 북한산 알프스 뭐 다 경험한 체험자로서 말씀을 드려서 그 관점에서 뭐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멋지신 분들 많지만 오늘 비즈니스 마케팅이니까 제가 100만 명도 모아봤고 옛날에 쉬웠어요. 해피포인트도 제가 총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2000년에도 시니어 비즈니스 될 거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김지희 대표, 뭐 김태성 대표 다 그런 분들 잘 되시죠? 근데 그 속에 피눈물을 아세요? 그리고 아까 시니어 모델도 말씀하셨는데 고화조 회장님 사제 3, 40억 털어가지고 지금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시장이에요. 그리고 케어 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해보셨나요? 마진율 4%도 안 나와요. 정보정책 바뀌고 속살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실력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이 비즈니스 마케팅의 전체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큰데 왜 고객이 안 올까요? 가장 큰 거는 고객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건데 80대 지금 후기 고령자랑 지금 75세 전후에 건강수명이 끝나신 분하고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40대 완전 달라요. 젊은 사람 2년마다 차이 뜻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팀에서도 취향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봐야 돼요. AI 비서 저 월 구독료만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사용을 1년 넘게 쓰고 있는데요. 얘가 어디까지 하는지 아세요? 바쁘신 분들은 모르시죠? 저 컨설팅 1조 단위 그 컨설팅 할 때 AI 가지고 처음 분석해요. 그리고 반경 1km 내에 이 직원 찍어주고 몇 명이 올지를 AI한테 하면 얘가 357명 딱 나와요. 이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신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나이로만 대충 묶거나 들어봤어. 그 다음에 상품부터 만들거나 광고로 끝나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객이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는 거라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시니어 마케팅은 연령 마케팅이 아니라 전환점 마케팅입니다. 전환점? 그럼 이런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루 24시간 공간 온라인 오프라인 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바뀌잖아요. 혹시 여기 웰다인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 웰다인이 왜 체감이 못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75세 이상 되면 체감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죽음은 자기의 생존 문제예요. 주변에 이미 많이 죽고 당신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우주 중심이.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웰다인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분들은 웰다인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제가 그 예를 좀 먼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자, 78세 어머니가 계세요. 건강수명 끝났네요. 새벽 6시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졌어요. 낙상하셨어요. 낙상하시면 3분의 1이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검색은 누가 하나요? 52세 딸이 합니다. 결제도 딸이 하고 최종 결정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장면 하나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4명이 나왔죠. 쓰는 사람, 내는 사람, 정하는 사람, 믿게 하는 사람. 시니어 비즈니스는요, 딱 두 단어만 아시면 되는데 who, why예요. 아까 우리 팀에서도 고수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who, 왜, how는 이제 안 중요해졌어요. AI 비서가 훨씬 잘해요. 마케팅 웬만한 사람보다 100배 나요. 비즈니스 개발자보다 1000배 나요.
그래서 결국은 who와 why인데 이런 거죠. 어제까지는 검색을 안 했는데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는 누구나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있을까요? 40대. 제가 보는 가장 큰 비즈니스 기회는 지금 갱년기예요. 인식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 보청기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어마무시한 비즈니스예요. 파크 골프 엄청난 비즈니스고 셔플 댄스 가장 핫한 비즈니스예요. 왜?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뭐가 관심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 오래 살고 싶었는데 이 니즈는 전에 움직이고 지금 움직입니다. 광고를 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건이 생겨서 움직여요. 어떤 사건이요? 천낙상, 태원 가지고 어디야 그 대웅건설, 대웅제약에서 아예 하남에다가 재활만 목적으로 한 걸 만들었어요. 점점 조그맣게 나갑니다. 그리고 치매 의심. 저는 제일 미는 비즈니스가 신탁이에요. 치매머니 요새 뭐 KBS도 조금 나가고 신탁 현명한 사람은 왜 신탁을 선택할까라는 책도 냈는데 그 치매는 어디부터예요? 경도 인지장애 몇만 명이에요? 300만 명 넘어요. 그럼 치매는 누가 걸려요? 다. 시니어 시설 가보셨어요? 90%가 치매 환자예요. 인지증 저하죠.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하고요. 퇴직, 운전 중단, 배우자 사별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황혼, 이혼, 재혼, 수두룩 빽빽이고 미팅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선생님 현장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에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론으로 하려면 몇백 페이지 쓸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 하면서 알 게 딱 두 가지 워딩이에요. 이것도 AI 비서한테 그냥 이 분석해줘 이러면 돼요. 패스트. 그래서 중요한 게 P인데요. 정치예요, 정치. 고령친화 산업과 시니어 비즈니스는 법에 따라서 움직여요. 대부분. 왜? 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 거기서 70~80%가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제돈을 들이시면은 다 망하십니다.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왜? 1차 베이비부모, 2차 베이비부모가 나오면서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연금 1,000만 원 오르는 사람이 많아요.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생기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내 타깃이 뭔지를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패스트가 중요하고 법이 중요한데 법이 바뀌나요? 제가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신탁 옛날 법이에요. 바뀔까요?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예요. 기업들이 왜 시니어 비즈니스 합니까? 본질이 뭔지 아세요? 대표가 60세예요. 부모님이 80세예요. 우리 아빠 문제고 내 문제예요. 그래서 하라는데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하죠. 위에서 하라니까. 왜냐면 공감이 안 돼요. 웰자인도 공감이 안 되고 케어도 공감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또 좋은 얘기 했는데 이 비즈니스의 판을 누가 움직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 비즈니스가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의 랭귀지는 뭐냐면요. 땅 놓고 땅 버는 거예요. 거기에 운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에서 하는데 비즈니스의 모델은 뭐냐면요. 돈의 규모가 달라요. 유통은요. 이론이 달라요. IT는 0과 1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산업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보고 하신다고요?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3C 분석. 너무 기본적이에요. 경쟁사가 있고 고객이 있고 내가 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왜 지금 내가 해야 돼? 내가 차별적으로 잘해? 그래서 차별적 경쟁력이라고 그러죠. 남들이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경쟁사는 어딜까요? 삼성전자? 아마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모델은 세상에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착각이세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누군가 있고 누군가 다 망하셨거나 잘했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차별적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요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는요. 옆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참고 지내는 거예요. 아까 그 가족 얘기로 돌아가면 낙상 전까지는 불편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 지낸 거죠. 그래서 진짜 상대는 아마 고객의 견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낙상이 끝나고 어떻게 돌아갈까요?
새벽 6시 집에서 낙상을 하시고 8시에 택시 잡고 휠체어 문제로 진단을 갖고 10시에 병원 진료를 받고 근데 설명을 어머니 혼자 들으시고 오후 1시에 딸이 회사에서 몰래 검색하고 결제하고 4시에 귀가해서 약은 어떻게 챙기지? 식사는 또 넘어지시면 저녁 8시에 가족 단톡방에 병원에서 뭐래? 밤 11시에 어머니 혼자 누워서 불안해하세요. 시니어 80대 이상 몇백억 자산가들이 어떻게 사실까요? 혼자. 자녀들은 어디 있어요? 외국에. 그분들이 돈이 몇백억이면 뭐합니까? 혼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 하루의 시간표를 보셔야 되고요. 끊긴 데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동의 동행이 없었고 진료 정보에 가족이 전달이 안 됐고 야간 불안을 아무도 받지 못하고 고객은 상품 카테고리 안에 사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선이 끊기는 곳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고요. 그걸 연결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아까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시니어 비즈니스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연결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시니어 비즈니스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착한 거냐 아니면 뭐냐인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고수분들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 나와서 강의하셔야 되는데 배우려고 오시잖아요. 제가 만난 시니어들 중에 존경하는 정말 대그룹의 오너나 이런 분들은요. 맨 앞자리에서 노트테이킹 하세요. 배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상대방하고 연결하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가족을 어떻게 고객으로 만드느냐? 트리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 곱하기 신뢰, 곱하기 터치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0이면 전체는 0이 됩니다. 신뢰만 좀 얘기할게요. 신뢰는 어떻게 생깁니까? 신뢰는 시간의 양과 질에 비례해요. 내가 이동하는 데 있어야 돼요. 요즘에도 저는 이제 홍보 마케팅도 하는데 광고 홍보 최고의 툴이 뭐예요? 플랜카드, 아파트의 게시판. 왜 그래요? 사람들이 24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이동 동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거기서 양에도 비례해야 되지만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 용어로는 유치와 유지라 그래요. 에퀴션과 리텐션이라 그러는데 뭐 그냥 다 아시는 거고. 그러면 예전에는요 유치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거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 있어야 하고 터치 포인트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유지는요 누구나 천합니다. 이탈합니다. 이탈 곡선이 다 있어요.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은행에 한 30년 쓰시는 시니어 고객이 하나은행을 이탈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참고로 시장의 평균 이탈률이 10%라고 가정할게요. 몇 프로 같아요? 시니어고 오래됐습니까? 10%예요. 정말? 시니어들이 귀찮아서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탈 포인트가 생겨요. 앱이 불편하거나 민원을 했는데 뭐 얘기가 안 됐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맥락을 잊지 않는 능력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맥락을 잊지 않는 능력. 시작. 맥락을 잊지 않는 능력. 결국은 지금 마케팅이나 뭐는요. 이렇게 페르소나 얘기하셨는데 더 정밀하게 들어가서 만약에 최악키라 그러면 최악키를 다 이해해야 하면 돼요. 예전에 이게 불가능했어요. 저도 해피포인트가 1200만 데이터고요. CRM은 거의 탑티어거든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몇 개 없어요. 비 오는 날에 왜 이 구매가 적었나? 다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요. 지금은요. 최악키가 파리바게뜨 갔는데 이 사람이 이걸 살 확률은 보청기 가게 할 확률은 아마 사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AI가 다 아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얘기 잠깐 할게요. AI 쓰시는 분, 아니 안 쓰시는 분, 네, 다 쓰시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데 바쁘신 분들은 못 써요. 그래서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유발 하라리가 말한 외계지능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얘기를 제 말로 하면은 인간의 이성적 도구 기능은 끝났습니다. 언제? 1년 전에. 지금 이런 PPT 다 하시겠지만 저 프롬프트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만들어. 이미 그냥 저런 거는 만들어요. 적어가지고 2마디 하면 돼요. 그래서 AI 여기 쓰시는 대표님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 비서가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암묵적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who와 why입니다. 내가 왜, 누구야, 그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왜.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 마케팅은요, 연령 마케팅이 아니라 전환점 마케팅. 질문 여러 개 할 거 있을 거예요. 제가 40년 된 컨설팅 대가한테 6개월 동안 혼자 1대1로 배웠거든요. 배운 거 딱 하나예요. 육하 원칙. 근데 거기서 AI 시대가 되면서 딱 하나, 두 개만 남았습니다. who와 why. who가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그 사람의 24시간 공간, 온라인, 오프라인 이동 동선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우주 중심이니까. why.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일상에서 끊긴 게 뭐지? 경쟁사. 차별적 경쟁력은 뭐야?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부족하면 뭘 해야 돼?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고, 그래서 저는 실은 말씀 듣다가 너무 재밌었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고령 사회 대전환, 이게 공공도 가야 되고 개인도 바뀌어야 되는데 비즈니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그냥 시니어 비즈니스 업계 오래 봤지만 제일 신뢰하는 거는 효돌의 김지희 대표. 그리고 한 명 더 있지만 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왜 제가 신뢰를 할까?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그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효돌은 이미 AI 없을 때부터 일반 고객들이 어떤 데이터를 하는지 4억 개 데이터를 본인의 AI 만들었어요. 사전 털어서. 그리고 버티셨어요. 리서치하고. 그렇다고 지금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상은 많이 받았지만. 그 정도로 험난한 길이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때보다는 질이 다릅니다. 2000년보다 다르고 지금은요. 돈을 싸들고 쓸 사람들이 널렸어요. 타겟팅을 잘 하시고 보시면 한 3년에서 5년 안에 여기서 비즈니스 거장들이 나오시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효도로라고 했어요. 네, 효돌. 효돌.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인형인데요. 이게 미투 제품도 많아요. 이 철학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녀 내리사랑, 그리고 그거를 기능이 뭘까 하면서 특히 이제 지금은 독거노인으로 있지만 얘의 가능성을 보면은 이 혼자 사는 사람의 열린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니어 비즈니스 하면 케어가 중요한데요.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종사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해요. 하루 종일 만날 사람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최근엔 내려와서 50대 퇴직하고부터 발생해요. 돈이 필요하면 쿠팡 가셔야 되고, 왜냐하면 1년에 1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고 공부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걸 가지고 시니어 비즈니스 내가 제일 잘 나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다가 안 하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시니어를 이제 나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니어라는 말을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뭐 책을 하거나 이렇게 명확한 타겟이나 나이가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저게 전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갭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라는 말은 시니어분들이 싫어한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 좀 혼란이 오긴 하더라고요. 2000년에 제일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이게 복지냐 비즈니스냐였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복지 영역에 비즈니스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시니어냐 실버냐 뭐 액티브스냐 그거는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거고요. 중요한 건 눈앞에 있는 고객이 누군가요. 약간 인지 저하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면 그분은 나는 화가일 수 있잖아요.
미국의 그랜마 모지스 할머니가 70대에 그림을 그리셔서 100세 미국 국민화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기 댄스 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가 꿈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단은 초정밀, 개인, 페르소나보다 더 작게 가는 게 지금 답이지.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시니어 뭐 저는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저는 돈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 40 플러스로 낮췄어요. 왜냐면 책을 50 플러스부터 안 사요. 60 플러스 살 눈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같은 공급자 마인드고요. 실제로 앞에 있는 분이 듣고 싶은 얘기. 그래서 요새 제일 큰 시장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매스로 큰 거는 뭐냐면 교직원인데 퇴직하셨어요. 공무원인데 퇴직하셨어요. 연금이 그래도 몇 배씩 흘러요. 남는 건 시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은 이전에서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평생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나서도 공부하세요. 비즈니스맨들은요 평생을 비즈니스 하셨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도 비즈니스 하세요. 사람이 은퇴하고 다 바뀐다라는 이런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은 누가 읽느냐? 책을 좋아하시던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자. 그 사람을 입체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그 지역마다 아예 그냥 그 도움으로 그 굉장히 낮춰서 지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여기 다 그렇죠. 애자일 마케팅이라고 어벙벙하게 하지 않습니다. 딱 눈앞에 3명 MVP만 하면 돼요. 그거 곱하기로 가면 글로벌로 가는 거지. 옛날 저처럼 뭐 100만 명, 1200만 명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맞지도 않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또 들었으니 오늘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